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사사건건 간섭하는 분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단 1도 없으셨는데 바라는 건 많으셨고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결혼 후 3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오라고 불러내셨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화를 냈습니다. 막말로 여러 번 상처 주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왜 이렇게 자주 부르시는 걸까요? 폭설이 내리던 날 길이 미끄럽다 해도 오라고 우기셨고 무조건 본인 마음대로 해야 하는 성격이라 가족 모두를 우르르 주렁주렁 끌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삼촌집이나 이모집도 명절은 물론 평상시에도 끌고 가시죠. 여행 가자, 휴가 가자 하셔서 1년에 두세 번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외에도 돌침대 보러 갈 건데 와라, 에어컨 보러 갈 건데 와라, 할 얘기 있으니 와라, 밥 먹자.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자주 부르십니다. 참고로 저희 시댁은 아버님과 어머님 10년째 백수 생활 중인 시동생이 있습니다. 시댁에 차도 있고 3분 다 운전을 하시고요. 어머님만 이런 식이면 그나마 참겠지만 문제는 남편도 본인 엄마가 불쌍하다며 다 들어주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몇 번을 말해도 중간 역할은 일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죠. 해서 시댁에서 부를 때마다 싸우고 다녀와서도 싸웁니다. 시댁과 관련만 되면 매번 징글징글하게 싸우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 저도 포기하고 산 것 같아요. 저는 자식돌이는 당연히 하되 시부모님 2분 다 젊으시니 각자 해결할 수 있는 건 하시라 자르고 우리가 해드릴 건 해드리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남편은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네요. 그러다 싸움이 잦아지니 최근에는 별일 아닌 일에 부르면 혼자 가겠다 하더군요. 혼자 가는 게 본인이 생각한 최대한의 배려라 하면서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 게 혼자 가기 시작하니 횟수가 더 잦아졌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한마디 했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오라고 할 때마다 본인이 끊는다고 끄는 게 3주에 한 번인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가기 시작하니 거절 안 해도 되는지라 더 자주 가는 거였죠. 남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싸우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그러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밤 8시가 넘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기본 매너가 없으신 분이라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왜 연락도 없이 오셨냐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연락하면 못 오게 할 거잖아. 이러시네요. 아니 못 오게 하면 오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더 황당한 건 시부모님이 외곽으로 놀러 가시거나 하면 항상 저희 집에 들러 놀다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뭘 못 오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오시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이가 없었지만 이 또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후 차를 내드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남편에게 얘기하면 또 싸울까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네요. 근데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고 잘해드리니 저를 점점 호구로 보는 것 같고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면 할수록 이기적으로 자기 권리인 양 더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지내면 더 심해질 게 뻔하다는 생각에 제 미래가 갑갑하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바꿀 수도 없고 남편 또한 바뀌지 않으니 제가 그 사이에서 쏙 빠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는데 열흘 전 시이모 생신 문제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콘도에서 바베큐를 먹는데 꼭 오라고요.
제가 일요일에 일하는 직업인데 그날 시간을 비워두라 하시면서요. 소소하게 모이는지라 삼촌도 안 오고 조카들도 안 온다는데 저희 부부한테는 꼭 오라고 하신 겁니다. 해서 남편한테 다 안 오는데 우리도 안 간다 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안 오는데 니네가 와야지 라고 하셨다네요. 근데 여기서 남편놈이 삼촌이 안 와서 엄마가 화가 났는데 우리라도 엄마 눈치 봐야지.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니 나이 40이 넘어서 왜 엄마 눈치를 보죠? 그리고 몇 년 있으면 여든인 오빠가 70살 여동생 생일에 안 오는 게 뭐가 어때서 혼자 그리 화가 나신 건지. 아무튼 남편의 말에 폭발해서 그럼 네 엄마랑 살아 하고 소리쳤더니 본인이 1년 365일을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결국 이 문제로 또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이번에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남자의 사고방식이요. 그렇게 대판하고 난 후 결국 혼자서 가버렸거든요. 그 꼴을 보니 진짜 안 되겠구나.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떨어져 지내다 한계가 와서 진심으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리 좋은 엄마한테 가서 살라고. 사실 여태껏 남편과 싸우면서 큰 소리를 낸 적은 많았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호하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나서 며칠 떨어져 지냈더니 심각함을 느낀 건지 만나서 얘기하자며 먼저 연락을 해왔더군요. 많이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더라. 비유하자면 내가 엄마랑 주말마다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더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미안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는 본인도 도리만 하겠다고 합니다. 생신이나 명절 혹은 편찮으신 부득이한 상황에만 가겠다네요. 저는 시댁에 가고 싶을 때만 가라 말하며 몇 년이든 기다리겠다. 내가 바뀌겠다. 하면서 계속 사과를 하더군요. 해서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그땐 진짜 헤어지자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싶어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과연 바뀔까 하는 미심적인 마음도 들고요. 당장 이번 명절 시댁에 안 가고 바로 친정에 가서 지내다 왔는데 몸은 편하지만 뭔가 모를 씁쓸함과 속터짐은 가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평소 시댁 문제만 아니면 부부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그냥 둘이 잘 살게 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리 유세 부리고 싶어하고 유별나신 걸까요? 지금도 남편이 변화가 없다면 헤어질 결심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한동안 발길을 끊는 게 맞는 거겠죠. 시댁이라는 존재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건 님 혼자 안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건데 남편분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안 바뀌어요. 뭐 올 추석은 혼자 친정에 가셨으니 조금씩 바뀌는 건가 하겠지만 그 시어머니 하는 행동으로 보아 언제든 쳐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변하지 않게 굳게 먹으세요. 두 번째. 지금은 아이가 없으니 남편 혼자 보내고 몸과 마음이 편하겠지만 아이가 생겨 그 유별난 집착이 손주에게 옮겨가면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 아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측하시고 합의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그냥 참지 말고 버리세요. 개가천선은 죽기 몇 초 전에 하는 게 인간입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이대로 지내다가는 님 정신만 더 피폐해질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언젠가는 이런 대사를 듣게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살자는 건 쓴이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는 개수작일 수도 있습니다. 시댁에 이렇게 못했다는 증거를 만들려는 수작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영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말도 못해요. 특히 저렇게 지 엄마밖에 모르는 것들은 더합니다. 그러니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가 볼 땐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상담을 받은 것 같아요. 주말마다 엄마랑 바람을 폈다느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본인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저런 아들은 애먼 여자 인생 말아먹지 말고 제발 엄마가 평생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빠르면 3개월, 늦어도 임신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님 남편은 바뀐 게 아닙니다. 간보고 있는 거지. 시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요? 그리고 설사 남편이 마음을 단단히 잡고 바뀐다 해도 엄마가 더 늙고 아프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빠른 손절만이 답이에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